안녕하세요. 21년째 주식 중입니다. 저는 하나금융과 SK텔레콤과 같은 고배당주를 직접 투자하기도 하고 플러스 고배당주 ETF와 같은 여러 고배당주들을 모아놓아서 월 배당금 형태로 받는 ETF 투자로 하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고배당주에 직접 투자하는 것과 고배당주 ETF로 간접 투자할 때 차이점과 장단점을 제가 직접 투자하고 있는 종목을 예로 들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산 증식 수단으로 은행 이자보다는 최소 2배 이상의 배당금을 안정적으로 매년 주고 있는 고배당주 종목에 직접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는 작년 연말부터 연금저축펀드에 가입하게 되면서 개별 종목을 매수할 수가 없고 펀드와 같은 ETF 종목을 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고배당주 ETF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막상 작년 12월 초부터 지금까지 약 4개월 동안 투자한 결과 오히려 개별 종목보다 고배당주 ETF가 더 매력적인 점과 장기 자산 증식을 위해 또 하나의 투자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투자하고 있는 고배당주 ETF와 그 종목을 선택한 이유, 그리고 고배당주 ETF의 장점과 직접 배당주를 투자했을 때의 장점을 비교 분석해보고 어떻게 투자 중이고 앞으로 어떻게 투자할 계획을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저는 고배당주 ETF를 하나자산운용에서 나온 플러스 고배당주 ETF를 선택했습니다. 고배당주 ETF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중점을 두고 고른 것은 고배당주 ETF이기 때문에 높은 배당 수익률과 월 배당을 주는지 그 유무에 따라서 선택을 하였는데요.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제가 투자할 ETF는 거래량도 많아야 하고 운용 보수도 높지 않은 종목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적합한 고배당주 ETF가 바로 플러스 고배당주 ETF였는데요. 플러스 고배당주 ETF의 장점은 직접 배당주를 투자했을 때 장점을 비교하면서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ISA 계좌에서는 금융, 통신, 독점 업종의 종목을 장기 투자 중입니다. 그런데 이 종목들은 조금씩 다른 사업과 배당 수익률, 그리고 배당금을 받는 것이 결정되는 배당 기준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종목마다 각각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플러스 고배당주 ETF는 국내 대표 고배당주, 배당 수익률이 높은 30 종목을 선별하여서 보시는 표와 같이 분산 투자를 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어떤 종목의 배당금을 높여서 배당 수익이 올라간다면 정기적으로 종목 교체를 합니다. 그래서 30 종목을 지속적으로 높은 배당 수익률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종목 선택이나 업종 선택을 고민하지 않고 ETF를 선택했을 때 높은 배당 수익률을 기록할 수도 있고, 그렇게 평균적으로 약 연 5% 정도의 배당 수익률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가장 매력적인 플러스 고배당주 ETF의 장점은 월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매월 초 지난달 보유한 주식 수량을 기준으로 배당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 직접 고배당주를 투자했을 때보다 좋고, 배당 투자자 중에는 배당주를 통해서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싶은 꿈을 가진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분들이 일정 규모의 플러스 고배당주 ETF를 보유하고 있다면, 예를 들어서 나는 월급에서 한 달에 100주씩 플러스 고배당주 ETF를 모으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꾸준히 10년 동안, 즉 120개월 동안 100주씩 모으면 12,000주를 모을 수가 있겠죠. 현재 한 주당 63원의 배당금을 플러스 고배당주 ETF가 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매월 75만 6천 원이라는 현금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매월 받는 배당금을 플러스 고배당주 ETF로 다시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게 된다면 이때쯤에는 약 월 100만 원의 현금 흐름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또한 기업의 주가나 배당금이 오른다면 시세 차익도 오를 테고 한 주당 배당금 금액도 늘어날 것입니다. 반면에 플러스 고배당주 ETF를 투자하는 것보다 직접 배당주를 투자하는 것도 장점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ISA 계좌에서는 전부 개별 종목의 고배당주 종목을 투자하고 있는데요. 제가 가장 큰 비중으로 투자하고 있는 고배당주는 하나금융인데요. 하나금융 같은 경우는 연 6% 정도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플러스 고배당주 ETF보다 배당 수익률이 높죠. 또한 다른 종목들도
대부분 저는 6% 이상의 배당 수익률이 높은 종목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개별 종목의 실적 체크를 해야 한다는 번거로움도 있지만 그래도 내가 조금 더 매력적인 종목을 선별해서 직접 투자할 수가 있고 나는 별로 투자하고 싶지 않은 종목은 투자를 안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크진 않지만 운용 보수도 내가 직접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아낄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제가 앞으로 플러스 고배당주 ETF를 어떻게 운용할지를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는데요. 저는 연금저축펀드는 최소 저의 앞으로의 20년 뒤를 보고 투자하는 노후연금 상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장기 투자인 거죠. 최대한 수량을 싸게 늘리는 작업을 마찬가지로 할 계획인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은 세제 혜택이 최대치인 1년에 600만 원을 넣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싸게 수량을 늘리는 방법은 개별 고배당주 투자와 마찬가지로 20일 이동평균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플러스 고배당주 ETF의 주가가 20일 이동평균선보다 높다면은 현금화, 20일 이동평균선보다 아래에 있다면 주식 수량을 늘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한다면 20일 이동평균선 위아래로 거의 동일하게 움직이는 속성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수량이 크게 안 늘어나겠죠. 그래서 매수할 때는 매도할 때 2배의 수량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수할 때는 20만 원어치 주식을 매도할 때는 10만 원어치 매도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남는 예수금은 그냥 놀리면 안 되겠죠. 저 같은 경우는 단기 통환채 ETF를 매수해서 매일매일 상승하는 이 종목을 남는 예수금으로 보유하며 연 3% 정도의 수익을 기대하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까지의 수익은 주가 변동이 크지 않았지만 이렇게 해서 조금이나마 수익을 거두고 있는데요. 또한 가장 큰 매력은 월 배당금을 보시는 표와 같이 3번이나 받았습니다. 아직은 길고 긴 저희 연금 펀드에서 시작에 불과하죠. 현재 시점에서는 긴 여정이기 때문에 지루하고 힘들겠지만 투자는 인내심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가슴에 새기면서 플러스 고배당주 ETF 수량을 앞으로도 계속 모아갈 예정입니다. 앞으로 저의 자세한 연금저축펀드 계좌 현황과 투자는 멤버십 영상을 통해서 계속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